몇 년 전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뒀으면 한 3,400배가 됐겠죠. 아니, 부자 됐으면 거기 앉아 있겠어요?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반토막이 났거든요. 남을 믿지 말자예요. 드디어 너무 예쁘게 변했다. 우와, 액자 너무 예뻐요. 이 컵들도 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와, 너무 아기자기해. 우리 언니당이 드디어 PPL을 받았다고 해요. 정말요? 네, 다 작가님들이 직접 만드신 작품들로 꾸민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다. 저도 한번 맡아볼게요. 이렇게 예술인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 구매하고 싶으시면 반올림 아트샵 검색해 보시면 된다고 하네요. 우리 PPL도 받았으니까 한번 열심히 상담해 볼까요? 좋아요. 오늘 저희가 언니당에서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다들 노후 걱정도 많으시고 부자 되고 싶으시잖아요. 저희의 재테크 관련된 경험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특별한 분도 모셨죠? 전국 짠돌이 카페에서 1등 하신 방송인 김유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셋 키우는 재테크 멘토, 슈퍼짠 선발대회 대상 수상자, 베스트셀러 작가, 강사, 그리고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김유라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도 오셨으니까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사연 저도 정말 공감하면서 봤는데요. 아이디 무소유님이 보내주신 사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흙수저입니다. 가난한 집안 사정 탓에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갈망이 컸는데요. 그래서 몇 년 전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지식도 없이 한 방을 노리고 했던 투자라 그런지 단 한 푼도 남기지 못하고 모두 싹 잃었습니다. 어떡해요. 지금은 다행히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해서 대출을 모두 상환했어요. 다행이에요. 대단하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돈을 모으고 건강한 재테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흙수저도 탈출하고 여유롭게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언니들, 현명한 재테크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두 번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언니들 도와주세요. 라고 써있네요. 근데 정말 다들 이렇게 실패 경험 한 번씩 있지 않아요? 저는 주식을 처음 했을 때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이게 변동성이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파서 밥도 못 먹었던 적도 있어요, 사실. 저는 아파트 분양권을 샀을 때가 있었는데 그 분양권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서 어디 있는 아파트였어요? 그때 수원 용인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분양권 샀다가 마이너스 P로 팔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되게 올랐죠, 나중에는. 네, 엄청 올랐어요. 저도 그래서 그때 정말 본전을 찾아서 조금 5% 정도 수익이 났을 때 겁이 나서 덜컥 팔았는데 지금 그대로 뒀으면 뭐 한 3,400배가 됐겠죠. 그러니까 정말 그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실패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패가 있어서 또다시 공부도 해보고 또 성공하는 경험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조금 올랐어도 다음에 더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이분은 가장 먼저 여유자금부터 모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종잣돈 어떻게 모으셨어요? 소비를 제한하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모은 돈의 4분의 1만 쓰는 습관을 들여도 나중에 결국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 지출을 안 하려고 아예 신용카드를 잘라버렸어요.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일정한 금액을 생활비로 넣어놓고 그 금액 안에서만 체크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저는 수입의 한 70% 이상 저축하시길 추천을 드려요. 저도 실제로 80% 정도 저축했던 적이 있어요. 그 대신 비상금을 만들어서 한 몇백만 원 정도 해서 뭐 경조사라던가 이런 데 쓰고 그러니까 고정적인 그 월급은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그 적금을 드는 거죠. 월급날 빠져나가요. 맞아요. 적금이 먼저 강제성이 필요한 거 그렇죠. 적금을 넣어요. 그럼 남는 돈을 우리가 모르게 쓰게 되잖아요. 신용카드를 없애고 체크카드를 만들어요. 통장에다가 주간별로 이체를 해요. 매주 월요일마다 뭐 5만 원씩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5주 하면은 25만 원. 그러면 체크카드를 긁다 보면은 5만 원이 넘어가면 안 긁히겠죠. 통장에 잔고가 없으니까. 오, 그런
그런 방법을 하면 좀 지출 통제를 할 수 있고, 내가 뭐 3만 원짜리 뭘 사고 싶다. 근데 지금 통장에 2만 원밖에 없다. 그럼 일주일만 기다리면 다시 돈이 들어오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잣돈을 모을 때 이제 원칙 중에 하나가 6개월에 1,000만 원 모으기, 혹은 1년에 3,000만 원 모으기, 혹은 2년에 5,000만 원 모으기. 뭔가 이렇게 1, 4, 5로 나가는 목돈의 숫자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저거 될 때까지는 조금 안 먹고 안 입고 안 쓸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모으는 거죠. 모으는 재미가 좀 있겠어요. 그쵸? 목표액이 숫자가 있어서. 찍힐 때까지. 네, 맞아. 그래서 어떤 통계 자료를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1,000만 원 목표로 가진 사람은 990을 모았을 때 어떻게든 10을 만들어서 넣어버린대요. 맞아요. 근데 그 재미가 없는 사람은 30만 원 모이면 쓰고 50만 원 모이면 쓰고 80만 원 모이면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내 목표가 1,000이다. 혹은 내 목표가 500이다 라고 하면은 그 금액을 맞추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한대요. 그런 어떤 단기 목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젊은 나이에 막 내 집 마련, 1억 모으기 이러면 목표가 너무 머니까 아유, 언제 1억 모아? 언제 집을 사? 이러고 포기하기 마련이거든요. 사연 주신 이분은요, 1,000만 원 모으기 이런 식으로 500만 원 모으기 이렇게 해서 한번 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성할 수 있을 만한 목표를 그렇죠. 빨리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면 지출을 확 줄일 수 있는 뭔가 현실적인 꿀팁 같은 거 없을까요? 저는 제 경험상 방 청소하고 집 청소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어떤 뭔가를 가지고 싶다, 소비하고 싶다 이런 욕망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감정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막 이렇게 집을 어질렀을 때 나 당장 여기서 조금 벗어나고 싶어, 조금 깔끔한 공간으로 가고 싶어, 이런 욕망들도 사실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면 이런 욕망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누그러들더라고요. 저는 아들 셋을 키우면서 얼마나 육아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그리고 남편 혼자 돈을 벌었기 때문에 수입이 넉넉지 않아서 뭐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남들은 뭐 스타벅스를 간다고 하는데 그런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에 전 남편 월급 250 중에 125만 원씩 저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쓸 수 있는 돈이 하루에 10,000원도 안 됐어요. 애들 그냥 식비, 애기 셋 식비 위주로 이제 쓰고 있었는데,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온라인 쇼핑도 하지 않았고요. 마트도 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마트 대신 부동산 간다. 네, 맞아. 그래서 그 맞죠. 책이 나온 거죠. 저는 정말 마트 가는 걸 정말 싫어하고요. 주로 어디 사냐면 농수산물시장에 가요. 저도요. 도매시장. 서울은 맞아요. 좀 많이 있는데 지방에는 뭐 한두 개 정도 있고요. 재래시장도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거의 10% 할인 가능한 그런 상품권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5일장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쵸, 그쵸. 저도 요즘에 농수산물시장에 한번 간 다음으로는 정말 거기에 맛들이면 마트에서는 물건을 살 수가 없더라고요. 가격 살 수가 차이가 없어요. 많이 너무 나서. 비싸서. 그죠? 정말 꿀팁이네요. 이분은 대출 받아서 투자했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고 해서 정말 마음 단단하게 먹고 허리띠 꽉 졸라매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종잣돈을 모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한 보상 이런 거 되게 하고 싶거든요. 가방을 좀 사고 싶다거나 뭐 막 미용실도 좀 가고 싶고 옷도 사고 싶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을 꽉 붙들어 매야 돼요. 내가 뭐 얼마까지 모으겠다라는 목표를 가졌을 때는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 말하는 그 소위 홧김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참다가 화가 지르는 났을 때, 거. 그쵸? 꾹꾹 눌러놨다가 어느 순간은 팍 터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평소에도 좀 스트레스 다스리고 좀 안정된 상태를 갖는 게 아무래도 낭비하거나 또 과소비하지 않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 또 다시 재테크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테크 공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초보자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예전에 은행 다녔었어요. 은행 다닐 때 펀드가 유행이라 막 펀드를 가입했다가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반토막이 났거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은행원도 믿지 말자. 증권회사 직원도 모른다. 아니 부자 됐으면 거기 앉아 있겠어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소개해줬다고 믿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특히 재테크는 돈을 만지는 분야니까 사기꾼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잘못 투자해서 잃었을 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남을 믿지 말자예요. 재테크의 1계명. 남을 믿지 말자. 자, 여기서 남이 누가 들어있냐면요. 뉴스, 언론, 신문기자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짜뉴스, 진짜뉴스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현재 상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독서예요. 왜냐면 책을 쓰신 분들은 그 분야의 좀 전문가들이잖아요. 한 분야에 정통하신 분이니까 내가 주식이면 뭐 국내 주식은 이 사람 책,
해외 주식도 이 책으로 공부하고요. 뭐 배당주도 공부하고 혹은 뭐 부동산에 관심 있다. 경매 분야, 그 다음에 상가, 아파트, 토지 너무 다양해요 분야가. 공부할 거 너무 그래서 많네요. 각 분야의 최고들한테 배우면 돼요. 근데 기사 나오는 것들, 뉴스들은 그냥 뭐 전달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투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또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일까요? 투자를 해서 돈 벌어본 사람과 대화하자. 돈을 벌어. 이제 실제로 정말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는 분하고. 그쵸.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과 주식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과 앞으로 부동산 전망이라든가 이런 투자 플랜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주식이나 부동산 얘기를 누구랑 해요? 주변 사람들, 동료 직원. 동료 직원, 이웃집 엄마, 맞아요. 혹은 명절 때 우리 가족들이랑 해. 맞아요. 아무도 부자 된 사람이 없어요. 맞죠. 자기들끼리 뭐 오르니 떨어지니 앞으로 뭐가 좋으니 안 돼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독서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하나 종목이라든가 하나하나 투자 대상을 분석하는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힘들게 번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경제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소액으로, 그러니까 뭐 한 10만 원이 됐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돈으로 조금씩 이렇게 투자를 해보는 거, 내지는 꾸준하게. 모의 투자. 가짜 투자해보는 네, 거. 내가 요거 사고 싶었는데 1년 뒤에 이게 과연 오를까? 떨어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내 안목이 맞았어. 내 판단이 틀렸어. 이렇게 기록을 해서 해놨다가 내 안목을 나중에. 계속 꾸준히 이제 업그레이드 이제 시켜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게 결국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제가 재테크 강사이면서 방송을 하지만 지금도 재테크 책을 계속 보고 있어요. 저는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고 유튜브에 리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리뷰 그 잘 이유가 보고 뭐냐면 계속 정책이 바뀌고요. 맞아. 세금도 계속 바뀌고요. 투자의 어떤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도태돼요. 내가 3년 전에 알았던 지식으로 지금 부자 되겠다? 네. 어렵죠. 세상 너무 많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게 번 돈을 지켜내는 거, 그렇죠. 잃지 않는 거. 최소한. 그걸 위해서라도 진짜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유튜브 보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경제 관련, 재테크 관련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은 정말 이런 정보까지 나눠주는구나 할 정도로 귀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지식 수준이라던가 컨텐츠 수준이 높은 그런 채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많이 보고 있고요. 시간 절약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사항은 유튜브에 이런 투자 정보를 누가 얘기한다고 100% 신뢰하지는 말 것.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지 그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서를 통해서 충분히 베이스와 기본을 깔아놓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별해서 받아들이면 정말 도움되는 정보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투자할 때 또 주의사항. 네. 대출을 받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살해자분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로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대출. 저 이자도 막 빠져나가고 네. 갚아야 되고 그리고 또 변동성이 있는데 대출을 하면은 불안하니까 이거를 빨리 원금을 이제 빨리 상환을 해야겠다. 해야겠다라는 맞아. 그런 불안감, 두려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조급해지기 때문에 이걸 언제 빨리 원금을 벌지라고 해서 더 많은 대출을 일으켜서 더 많은 돈을 넣으면은 작은 수익으로도 이제 수익이 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위험합니다. 네. 어쨌든 투자할 때는 여윳돈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없어도 되는 돈. 맞아요. 맞아. 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그렇죠. 돈.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어오셨어요? 한 10배 가까이? 지방에 네. 전세 가격으로 경매 낙찰을 받아서 사실 진짜 고수들은 소액이 아니라 이제 돈이 안 들어가는 투자를 많이 하죠. 금 투자도 해보고 있어요. 저는 요즘 최고로 추천하고 싶은 투자는 바로 이거예요. 어떤 거예요?